안녕하세요, 축준입니다. 맨시티 전술의 핵심이었던 넘버 7 칸셀루가 미넨으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칸셀루는 왜 미넨으로 갔고 맨시티는 왜 미련 없이 보냈을까요? 맨시티 팬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22년 작년 칸셀루는 맨시티 전술 그 자체였습니다. 좌측, 우측,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 전체를 넘나들며 공격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올 시즌은 다릅니다. 우측엔 리코 루이스가 성장하며 좌측으로 포지션이 고정되었고 작년과 다르게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윙백의 역할을 더욱더 요구받았습니다. 홀란드의 영입으로 맨시티는 더욱더 중앙 집중형 전술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 공격의 시발점도 칸셀루 본인이 아닌 덕배와 홀란드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죠. 작년에는 나를 중심으로 측면과 공격만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 중앙과 빌드업 그리고 수비까지 조금 더 많은 조력자의 역할을 요구받았고 이를 해내는데 조금씩 어려움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견제도 더욱 심해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무기였던 공격의 날카름도 더욱 약해졌습니다. 결국 펩은 공격은 약하지만 안정적인 수비와 중앙까지 커버가 가능한 아케를 신뢰하게 됩니다. 아케가 출전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칸셀루의 불만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클럽뿐만 아니라 월드컵에선 달로세계까지 밀리게 되니 국내 클럽 갈리지 않고 칸셀루의 땡깡은 더욱더 심해졌고 호날두 주장님이 달래는 경우도 있었죠. 월드컵이 끝나고 다시 클럽으로 돌아온 칸셀루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아케에게 밀린 것까진 인정하지만 우측에서 리코 루이스에게까지 밀려나 버립니다. 아케는 수비지향적이라 그렇다 쳐도 리코 루이스는 나와 비슷한 유형의 어리기도 한 친구인데 내가 걔한테까지 밀린다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칸셀루는 흑화해버립니다. 국대 동료 디와즈와도 싸우고 필포든에게 강한 태클을 가해 부상을 입혔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결국 최근 울브스전에서도 벤치 명령을 받자 아예 경기 전 워밍업도 하지 않고 간중석에만 앉으며 펩의 눈밖에 단단히 나게 됩니다. 사실 올 시즌 붙박이 주전인 줄 알았던 선수를 시험대에 들게 한 건 칸셀루뿐만이 아닙니다. 올 시즌 포든과 베실바도 다른 선수들과 로테이션으로 출전하며 주전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포든은 훈련서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실바는 전술적 이유로 매경기 주전은 아니라고 펩은 밝혔죠. 그러나 그 둘의 행동은 칸셀루와 달랐습니다. 포든은 불만을 보여주지 않았고 벤치로 나가도 늘 활동적으로 뛰었습니다. 베실바는 뒤에서 바르샤 이적을 깨고 늘 언앤필을 뛰었지만 정작 훈련과 경기에선 누구보다 엄청난 활동량으로 프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칸셀루를 화나게 한 리코루지 때문에 밀린 진짜 주인공 워커는 여전히 시티 세 번째 주장으로 강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죠. 게다가 현재 시티 수비진 중 플레잉 타임 1위는 여전히 칸셀루입니다. 그가 불만을 이렇게 내보낸다? 구단과 펩 입장에선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겠죠. 이와 대비되는 칸셀루의 행동이 결국 팀 동료에도 영향을 미치자 일부 언론에선 칸셀루를 중심으로 베실바, 라포르테 등 언해피를 띄운 선수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결국 펩은 23년 첫 번째 빅매치인 아스날과의 경기에도 칸셀루를 벤치에 앉혔고 경기 전 훈련의 칸셀루는 이로 인해 펩과 제대로 싸우게 됩니다. 칸셀루는 이렇게 말했죠. 자꾸 이렇게 제외하면 팀을 떠나겠다고. 그리고 펩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가라. 펩은 예전에도 유명했습니다. 질라탄, 에투 등 떠나고 싶어하는 선수들에겐 늘 쿨하게 보내줬죠. 게다가 훈련도 불성실하고 동료들 앞에서도 불만을 대놓고 보여준다? 얄짤없죠. 결국 펩과 시티는 칸셀루를 보내기로 합니다. 칸셀루는 더 대단합니다. 구단이 본인을 포기하자마자 스스로 이적을 준비해 미넨과의 개인 합의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구단에게 한 번 더 통보하죠. 내가 다 처리했으니 승인만 해달라고. 시티는 그렇게 쿨하게 승인을 합니다. 임대 후 선택적 이적 조항 6,150만 파운드, 하나로 약 940억으로 미넨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가 불과 핵심이 된 지 한 시즌 만에 그것도 겨울 이적 시장에 임대 이적한다는 건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가게 된 건 가게 된 거고 이제 시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티 팬으로서 시티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팀에 와해되는 선수는 넘버 7 에이스라도 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게다가 칸셀루 올 시즌 폼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팔면 오히려 좋죠. 그러면 완벽한 대안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케는 좋은 대안이지만 칸셀루만큼 파괴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홀란드 중심의 공격이 먹히지 않을 때 칸셀루와 같이 측면 파괴적인 공격 옵션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었으나 이제 시티에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시티 공격의 답답함도 바로 칸셀루의 부진에 따른 중앙 의존형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펩은 아케를 주전으로 라포르테를 서브 왼쪽 와이드 센터백으로 돌려 변형 3백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칸셀루와 같은 공격 옵션으로 세르히오 고메즈를 생각할 수 있으나 고메즈는 빌드업에서 아직 펩의 합격점을 받지 못해 중용되긴 힘들죠. 벤치렐 영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서 영입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 챔스 레알전에서 고전도 결국 워커와 칸셀루 양 윙백 부재로 일어났습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선 측면 지향적인 직선적인 역습 공격 축구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 옵션이 사라진 이상 펩이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지가 맨시티 챔스 우승의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챔스 우승을 노리는 맨시티와 펩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개인적으로는 아케가 중용되고 결국 수비적인 중앙집중형 전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홀란드의 번뜩이는 공격력이 큰 열쇠가 될 거라고 봐요. 이럴수록 진첸코가 더욱더 아쉽습니다. 참고로 칸셀루는 미넨과의 회담에서 챔스 우승을 노린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드리고 싶네요. 시티가 우승 못하더라도 칸셀루만은 우승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시티와 칸셀루의 문을 빌며 영상 마치겠습니다.